뭐 저기 미안 이름 어떻게 돼? 김서윤. 서윤이 오케이. 여기 서윤. 현재 오케이. 신효민. 효민이 오케이. 아우 고마워요. 한용 혹시 상우?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교재는 프린트로 나갑니다. 이거는 내가 새로 정리한 교재여가지고 하하하하 이걸로 일단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진도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아예 그냥 전 범위로 제본을 떠서 새로 좀 줄 겁니다. 왜냐면 중간중간 우리 진도 나가면서 편집이 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진도 들어갈 때마다 그냥 계속 조금씩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은 홍근종이고요. 뭐 알 수도 있고요, 모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좀 늦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뭐 나한테 그냥 직접 연락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질문이 있는데 뭐 평일날 일찍 와서 질문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6시 수업이니까 뭐 한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질문해도 됩니다. 2시간 일찍 와도 돼요. 3시간 일찍 와도 됩니다. 근데 뭐 힘들 거라서. 근데 그렇게 일찍 와서 질문하는 거 말고 중간중간에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클리닉실에서 물어보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냥 여기에다가 카톡으로 그냥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뭐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사진만 찍어서 그냥 보내놓으면 됩니다. 뭐 필요하면은 어느 부분이 잘 안 돼요 라고 해서 뭐 본인 프리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칼답장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지? 이 교재 얘기를 잠깐만 좀 할게요. 그러니까 교재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 개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핵심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개념이. 그 다음에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때 개념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전부 그냥 스텝 제로라고 보면 될 거예요. 스텝 제로는 뭐냐면 라이트 셀이나 아니면 뭐 셀이나 뭐 RPM 같은 경우에 보면 A 단계들 있잖아요. 약간 좀 그 정도 난이도 문제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안에 들어가면 스텝이 지금 총 3가지가 첫 번째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 그리고 글씨는 보면 알겠지만 내가 글씨를 잘 못 써요. 특히나 한글을 잘 못 씁니다. 한글을 한국어가 약해서 미안해. 조크 미안해. 자 아무튼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일단은 마음의 눈으로 글씨는 그냥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얘네가 좀 어떻게 되냐. 스텝 1이 약간 센의 뭐 한 B단계 그 중에서도 상은 좀 빠져요. 상 정도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라이트 셀이나 RPM의 한 B단계, 그 다음에 뭐 마플 시너지 기준으로는 뭐 노멀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텝 2는 센 B단계에서 한 상 정도 되거나 아니면 마플 시너지에서 터프 정도 되는 것들 걔네들 좀 위주로 들어가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센에 있는 한 C단계 정도 느낌 뭐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스텝 3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요. 요거는 좀 많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얘네는 이제 뭐 블랙라벨 쪽에서 있는 그런 류의 문제들 정도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스텝 4까지 해서 완전 끝장을 보는 문제까지 볼까 했는데 여기까지는 도저히 못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지금 안 넣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한 어떤 느낌이냐? 스텝 1에 있는 문제까지 내가 만약에 진짜 자유자재로 찜쪄 먹는다. 딱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이거를 1분 만에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상태. 그냥 딱 보면 그냥 보이는 거야. 어떻게 풀지 머릿속에서 훤히 보이는 정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내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등급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정도가. 그게 이 지역의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대진고 아니면은 여고 중에선 대진여고, 그 다음에 선덕고나 대일외고, 얘네들은 한 등급 좀 더 내려갑니다. 좀 더 내려가요. 그건 좀 더 빡세가지고. 자, 그 다음에 스텝 2 정도까지
자유자재로 간다. 그러면은 요게 대충 한 2등급 정도 나와요. 물론 실수가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실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자유자재로 갖고 논다 라고 하면은 1등급 나옵니다. 그럼 스텝 4는 뭐냐? 난 100점이어야 돼. 이런 거. 그때만 요거 들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되고요. 일단 우리 반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 기본기는 뗀 걸로 나는 알고 있어서 뭐 수업을 좀 나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얘도 좀 나가긴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쫙쫙 나가진다 라고 한다면 얘를 좀 많이 좀 건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충분히 괜찮다 라고 한다면 스텝 3도 몇 문제씩은 좀 건드리면서 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12월 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얘를 다 끝내야 되는데 단원으로 놓고 보면 보통 한 14개 단원 정도 가까이 나와요. 근데 횟수 자체로 놓고 보면 보통 한 16회 정도 나오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나야 돼요. 하루에 한 단원씩. 이게 생각보다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봐서 내가 약간 좀 수준은 조정하면서 갈게요. 밑에까지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까지 만족할 것이냐. 솔직히 말하면 12월까지는 여기 아예 안 봐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굳이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겨울방학 때도 가능하겠고 뭐 늦더라도 이제 3월 그때쯤 들어가면은 어차피 충분히 들어가 볼 여지의 문제들은 생겨요. 그 여유는 생깁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보면 늦는 거 아니냐. 내가 여기까지 마스터가 돼 있다고 친다면 여기 있는 문제 잡으려고 할 때 한 문제 한 문제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몇 개 안 돼요. 진짜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딱 보면 이거 뭔 소리인지 당연히 감도 안 와요. 근데 한번 딱 연습 한번 해보고 설명 좀 듣고 그 다음에 또 보잖아요. 어차피 돌다 보면 또 문제 그대로 또 나와요. 그럼 그때 되면은 아 맞아 이거 어떻게 했었지 라는 게 대충 감이 옵니다. 몇 번 돌다 보면은 더 이상 할 게 없네 요 지경이 와요. 그럼 스텝 4는 어느 상태냐? 얘는 그냥 작정하고 틀리게 만드는 문제예요. 진짜로 아예 만점 안 나오게 만드는 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도 예를 들면 한 30번 그러니까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말하긴 그렇지만 뭐 킬 어쩌고 하는 뭐 그런 류의 문제들 그렇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아예 작정하고 못 맞게 만드는 거의 그런 류의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들어갈 텐데 화이팅! 그리고 숙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거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도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 안에 있는 남은 문제들이 있죠. 아마 내가 봤을 땐 우리는 스텝 2까지는 숙제를 아마 다 하게 될 거예요. 스텝 2까지는 내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는 하고도 시간 남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스텝 3 몇 문제라도 풀어주면 좋습니다. 숙제는 스텝 2까지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검사는 잘 안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거 진도가 다 끝났다. 진도가 다 끝났으면은 채점해서 위에 이름 쓰고 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단원씩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출했을 때 어떻게 하냐? 여기서 틀렸던 문제 오답을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렇게 숙제 검사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틀렸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맞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게 약간 좀 긴가민가하게 맞은 거 약간 좀 찍은 느낌이 있다. 고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런 거는 체크해놔요. 다 오답에다 집어넣어 놓을 테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숙제 검사를 대체하는 걸로 비슷한 게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은 1일 테스트예요. 1일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올 때마다 짤막짤막하게 테스트를 보는데 문제가 보통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몇 분? 보통 한 7분 정도 줘요. 내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1분당 한 문제씩 풀어내줘야 된다라는 거야. 문제 수준 자체는 거의 대부분 스텝 1에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반 수준을 고려해서 여기는 그래도 이 정도 문제가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어도 시간 내에 풀 수 있겠다. 만점자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하면은 좀 넣기는 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너무 쉬워서 테스트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7분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보면서 추가 시간을 내가 중간중간 내 임의대로 그냥 더 줘요. 추가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맨 처음에 그래. 예를 들어서 5문제라고 할게요. 7분을 줬어요. 그러면 7분을 딱 준 상태에서 추가 시간을 딱 주면 나는 그때부터 채점하러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냥 문제 풀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내가 알아서 채점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러면은 그때 맨 처음에 3문제를 맞았어요.
그 다음에 추가 시간 동안에 문제를 더 풀어서 맞출 수 있겠죠. 아니면은 여기서 푼 것 중에서 틀린 게 있으면 내가 이거 틀렸다라고 지적하면서 가요. 지적하면서 가면은 그것만 이제 더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두 문제를 추가로 더 맞췄다. 그러면 얘는 다 맞은 거냐? 아니, 이 반점만 들어가요. 한 번 틀렸던 거 추가로 맞는 거나 아니면 제한 시간에 못 푼 거를 추가 시간 동안에 푼 것들은 반점만 맞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문제당 20점씩이니까 60점 되겠고 여기서는 한 문제당 이제 10점씩이 될 거라서 여기서 20점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 놓으면은 80점. 그러니까 100점은 요 시간 안에 다 풀어서 그냥 다 맞는 경우 아니면 100점이 안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보게 될 겁니다. 화이팅!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진도 좀 나가볼게요. 진도 좀. 자, 다항식의 연산. 아무래도 첫 단원이라서 얘는 제일 만만하죠. 그죠? 일단 중학교 때도 거의 대부분 다 해봤었던 거니까 간단하게 개념 설명 한 번만 듣고 그냥 좀 가볼게요.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맨 처음에 용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단항식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자, 단항식은 요 단원에서는 그냥 항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항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기 다 쓰여져 있어요. 근데 항이라고는 안 써놨네. 자, 단항식은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뭐 다 써져 있어요, 여기.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문자랑 숫자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한번 수라는 거를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수라는 거를. 맨 처음에 상수라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 변수라는 게 나와요. 상수라는 거는 뭐냐? 뭐 여기 상수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놓으면 이건 약간 좀 공식적인 거라서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하면 이미 정해진 수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들만 상수예요. 안 변하는 겁니다. 상자가 항상 상자의 숫자 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상수 같은 경우는 몇 가지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숫자로 나타나져 있는 거. 그렇죠? 예를 들면은 숫자가 4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그냥 4로 정해져 있죠. 이 뭐 바뀔 리는 없습니다. 상수예요. 자, 근데 문제는 상수가 문자로 나타나져 있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무슨 뭐 A나 B나 C 이렇게 표현되는 거. 뭐 쉽게 말해서 요런 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ax제곱 bx 플러스 c. 그렇죠? 뭐 우리가 항등식이 엄밀하게 따지면 다음 단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요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을 한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니 뭐 a는 당연히 1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b는 2, c는 3. 한마디로 a, b, c는 문자기는 하지만 얘는 이미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죠? 크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것들만 이제 상수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변할 변자의 숫자 수죠. 변하는 수예요. 자, 근데 아무래도 변하는 거니까 얘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당연히 숫자로 나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문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변수는 뭐예요? x랑 y죠. 뭐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z도 쓰기도 하는데, 그렇죠? 뭐 많이 쓰기는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도 변수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x제곱이 4다. 이걸 만족하는 x값.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x가 뭐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야. 이걸 만족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 나오는구나. 물론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변수가 뭔지에 대한 거 정도는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문자라고 한다면은 얘는 지금 상수 문자와 변수 문자 둘 다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밑에서 얘기하는 문자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 문자라는 개념은 변수 문자만 얘기합니다. 그거를 편하게 여기서는 뭐라고 써놨냐? 주목하는 문자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야. 여기다가 써놓은 거는 네모박스에다가 문서영 학생님 급한 일 있으시다고 전화 달라고 하셔가지고. 문서영 학생이요? 네, 문서영 학생. 서영이가 전화하면 되나요? 네? 서영이가 전화하면 되나요? 네네. 네. 전화 잠깐 할게요.
급한가 봐. 자, 그 다음에 다음 걸로 좀 가봅시다. 다항식이라는 용어 정의는 뭐 쉽게 그냥 얘기하면 이거예요. 항이 한 개 이상 더해진 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개 이상 더해진 식.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있어도, 단항식조차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하나만 있어도. 자, 그러면 왜 여기서 더해진 식이라고 얘기를 하냐? 여기서는 곱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칙연산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쓰는데 어차피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사실 별반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나눗셈 자체가 역수곱셈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게 단항식의 정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항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아닌 것들을 추가로 사용할 때가 되겠죠. 이때 뺄셈 같은 경우는 그냥 음수 덧셈이라고 하면 되니까 그냥 뭐 둘이 합쳐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더해진 식이다 라고 쓰는 것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죠.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그냥 다 더해진 거죠. 그냥 마이너스 4y 제곱이 더한 상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용어 정의를 좀 더 본다면은 개수랑 차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차수부터 먼저 한번 좀 볼게요. 차수라고 하는 거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얘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는 몇 차냐? 각각의 항들만 놓고 본다면은 얘는 2차, 2차, 2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게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문자는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주목하는 문자. 그죠? 그 대상을 주목해서 보는 거. 쉽게 말하면 그냥 변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변수가 x만 변수다 라고 한다면 얘는 x에 대한 2창, 얘는 1창, 얘는 상수항이에요.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x, y가 둘 다 다변수라면 그때는 2차, 2차, 2차가 맞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y를 변수로 잡고 있다. x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 1차, 2차.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수는 뭐예요? 그 주목하는 문자. 그러니까 변수 문자에 곱해져 있는 상수항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x가 변수라면 여기서는 3y가 상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개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항에 곱해진 상수. 그렇죠. 요게 그냥 개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써놓으면 여기에 써놓은 걸로 보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 뭐 무시해요. 그냥 너무 그렇게 어렵게 안 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통 차수를 넘겨서 다항식의 차수를 본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다항식의 차수를 본다. 그럼 네가 만약에 x에 대한 상태로 본다 그러면은 x가 최고 2차까지 있잖아요. 얘는 그냥 2차식이다. 한마디로 주목하는 문자의 최고차의 차수, 요거를 그냥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죠. 뭐 말 그대로죠. 오름차순은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쪽으로 가죠. 솔직히 말해서 오름차순 쓰는 경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내림차순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식 같은 경우에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본다 라고 한다면은 요 그대로죠. 그렇죠? x에 대한 2차,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 3xy, 그 다음에 x에 대한 빵차, 그죠? 상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y가 2차인 게 일단 제일 크겠고, 그 다음에 1차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뭐냐? x, y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이러면 뭐냐면은 다 2차예요. 다 2차. 괜찮죠? 2차, 2차, 2차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원래 거 이거 그대로 써도 되고 뭘로 써도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거야. 괜찮죠? 차순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저기 3번
직접 한 번만 잠깐 풀어봅시다. 3번 한 번만. 자, 만약에 여유가 되면은 그 외 나머지 문제들도 천천히 풀어봐봐요. 펜이 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미안, 남은 게 다 숙제예요. 자, 아쉽게도 그 3번 문제에서 뭐 잘 풀어서 자기는 괜찮다 싶으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괜찮다 싶으면은. 근데 일단 3번의 답이 조금 아쉬운 경우들이 있어요. 차수를 틀리는 사람은 없는데 한개수를 틀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기 혹시 필요하면은 뒤쪽에 여기 빠른 정답도 있고요. 뒤에 해설지도 다 있으니까 필요하면 한 번씩 미리미리 확인해 봐도 괜찮아요. 자, 근데 3번에 1번은 3차식인데 개수가 4개예요. 한개수가. 그 이유를 한 번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되는 친구는 그대로 넘어가서 딴 거 하고 있어요. 자, 얘는 x에 대한 몇 차식이냐? 당연히 내림차선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3차가 일단 제일 높은 차니까 얘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2차 어디 갔어요? x, 아니다, 이거 그냥 다 써놓고 시작하자. by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dxy 플러스 2인가? 그죠? 2. 자, 그럼 얘는 일단 3차항 ax 세제곱 먼저 들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x제곱 그쵸? 그래서 얘는 개수가 y랑 c예요. 이거 c랑 y는 전부 상수 취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y도 지금 상수예요. y도 상수.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차항은 지금 여기 하나인데요. 그쵸? dy가 지금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이 된다. 개수예요. 1차항이 개수. 그 다음에 마지막 by제곱과 2. 자,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3차식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항을 몇 개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요거는 그래도 좀 묶이니까 이건 하나로 보는데 얘가 지금 2개로 생각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거 하나야. 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상수라 그랬죠? 예를 들면은 2 곱하기 3제곱 플러스 1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항이 2개처럼 보이는데 계산해놓고 나면은 19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항이 하나입니다. 괜찮죠? 4개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요. 오케이. 솔직히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올까요? 미안,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는데 왜 하냐?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번만 본 겁니다. 다시 볼 일은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4제곱 빼기 4x제곱 y제곱 빼기 4y제곱 z제곱 빼기 4z제곱 x제곱. 그쵸? 이게 한개수 세는 거는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x에 관한 차수가 몇 개 존재하는지만 생각해도 돼요. 솔직히 딱 보면 x 4차 나오죠? 3차 없잖아요. 그 다음에 2차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이거 어차피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 딱 3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4차식의 3개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죠? 왜? 다시 한번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 항이 이렇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수항은 통째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일단 4차항은 얘밖에 없어요. x 4제곱
그 다음에 2창은 여기랑 여기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4x제곱으로 껐을 때 y제곱 플러스 z제곱. 그래서 개수가 뭔지가 좀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이 그냥 통째로 다 상수 취급이에요. 그죠? 이거 따로따로 보면은 안 됩니다. 항이 총 4창, 2창, 상수항. 그죠? 이거 세 개는 다른 항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항이에요. 왜? x만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x만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다항식의 기본 연산 쪽으로도 좀 가볼게요. 기본 연산은 솔직히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어차피 다항식에 관련된 그냥 사칙 연산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눗셈만 좀 헷갈려요. 곱셈은 약간 곱셈 공식 수두룩하게 나오니까 좀 스트레스 받고요. 근데 덧셈, 뺄셈은 진짜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만 한번 좀 보죠. 자, 다항식의 기본적인 연산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연산을 보려면 당연히 몇 가지 연산 법칙을 봐야 되는데 그 연산 법칙 알고는 있죠. 그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름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자,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연산 기호를 가지고 둘의 위치를 그냥 교환했을 때 얘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 그냥 그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숫자로 놓고 봅시다. 3 더하기 1 요거랑 1 더하기 4. 그러니까 얘네들이 위치를 서로 교환한다 그랬을 때 이게 등식이 성립을 하냐 안 하냐요.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덧셈이라는 연산 기호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뺄셈은 어때요? 안 하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곱셈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나눗셈은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교환 법칙은 덧셈과 곱셈만 성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칙연산이라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뺄셈과 나눗셈은 그냥 합에 포함시키고 곱에 포함시키는 거. 그렇죠? 음수 덧셈과 역수 곱셈으로 봐서 두 개의 연산기호만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이칙연산으로 생각해야 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덧셈에 관련된 거를 산술적인 계산, 그 다음에 곱하는 거를 기하적인 계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한자어라서 지금 많이 없어져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알아두면 조금 좋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저기 수학하에서 나중에 산술기하 평균 나오잖아요. 그게 딱 이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덧셈과 곱셈이 핵심이다. 그럼 결합법칙이라는 건 뭐냐? 결합법칙은 하나의 연산기호를, 한 종류의 연산기호를 2번 이상 사용하는 거예요. 2번 이상. 그래서 예를 들면은 3 더하기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덧셈만 2번 이상 쓰는 거예요. 그럼 뭘 결합하냐? 계산 순서를 결합해서 뭘 먼저 계산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는 것과 이렇게 결합시켜서 먼저 계산하는 거 차이가 있어요? 없죠. 얘는 덧셈 기호는 결합법칙이 다 성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뺄셈. 그렇죠. 앞에 거 먼저 결합하냐 뒤에 거 먼저 결합하냐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결합법칙 성립 안 합니다. 곱셈도 어때요? 앞에 거 먼저 결합하는 거 뒤에 거 먼저 결합하는 거 얘는 상관이 없어요. 나눗셈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먼저 계산하는 것과 먼저 계산하는 게 다르네요. 결국에는 왜 덧셈과 곱셈이 중요한지에 대한 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은 뭐예요? 분배 법칙은 두 종류의 연산 기호를 합쳐서 썼을 때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3 곱하기 2 더하기 1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2랑 3 곱하기 1. 그렇죠. 이걸 그냥 더해서 들어가는데 사실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3이 3개 있는 거야. 그냥 3 더하기 3 더하기 3인데 계산 귀찮으니까 3 곱하기 3으로 쓰죠. 그러면 3 3개를 더하는 내용인데 얘를 갖다가 굳이 2 플러스 1로 찢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는 3이 2개 곱해지고 3이 1개 곱해지는 거. 그게 요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요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그게 그냥 분배 법칙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연관돼요? 곱셈 공식으로 연결이 되죠. 다항식이 곱셈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분배 법칙 때문에 이렇게 곱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지? AC, AD구나. 그렇죠? AD 나오고 그 다음에 BC, BD.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곱셈 공식은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솔직히 얘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동류항만 잘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라는 식이 X리고 플러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B라는 식이 3X리고 빼기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친다면, 그렇죠, 더한다고 쳤을 때 당연히 동류항 문자가 완전히 똑같은 거. 개수는 다르지만 그죠, 문자는 똑같은 상태. 여기서 문자는 변수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은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그냥 들어가고 말겠네요. 뭐 뺄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덧셈 뺄셈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덧셈 문제 저기 D페이지에는 5번 있죠? 이거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간단하게. 참고로 내가 좀 말이 빨라요. 하하하하. 그러네. 얘는 똑같네. 내가 예시를 잘못 들었네요. 일반적으로 다 성립하는 건 아니고 쟤만 유일하게 성립을 하네. 좋은 지적인 것 같아. 오케이. 확실히 다들 잘하는구나. 그렇죠? 이게 기본식이 맞기는 한데 이게 정확하게 푸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근데 와, 실수가 없는데? 여기까지는? 푸십니다. 자, 답만 한번 좀 빨리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플러스 2c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면은 알겠지만 이거 그냥 다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자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동류항 계산이 핵심이니까 2차끼리만 먼저 계산하고 1차 계산하고 상수 계산하고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얘는 3A에서 B 빼고 2C를 더했다. 그럼 2창만 놓고 본다면 이거 3배 9죠. 거기서 얘를 한 번 빼요. 그럼 7이 되겠죠. 거기서 얘 2번 더해요. 7에서 6 더하니까 13x제곱.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창 같은 경우에도 3배 했으니까 15x 15x인데 거기서 b를 빼요. 그러면 2 뺐으니까 13x
13x인데 여기서 2c. 그래서 4x를 뺍니다. 그래서 얘는 9x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 다음에 1차, 상수항. 마이너스 4의 3배,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얼마지? 마이너스 7. 그쵸? 마이너스 10에서 5 됐으니까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거기서 10 됐으니까 플러스 3. 괜찮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죠? 아무래도 좀 모양이 너무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제일 먼저 요 안쪽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쵸? 그래서 얘는 b 플러스 a 빼기 b. 아이고, 그냥 a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2a에서 3a 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에다가 4에 더했으니까 3a. 그 다음에 6c 한 번만 그냥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요거 정리한다 그러면 2창은 9x제곱에서 18x제곱 뺐으니까 마이너스 9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1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배한 거 15x에서 얘 6배 마이너스 10x를 빼니까 플러스 12. 그래서 얼마지? 15에서 12를 더했으니까 27x네요. 괜찮죠? 그 다음에 상수항. 얘 3배하면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에다가 30을 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기 다음 식의 곱셈. 그렇죠? 이거는 아까 예시를 좀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분배 법칙만 잘 쓰면 되는구나, 일일이 다 곱해서 정리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니까 뭐 중간에 좀 불필요한 것들까지 다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1번만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11번만. 우와, 엄청 빠르다. 엄청. 미안해. 다 맞았어. 오케이. 우와, 빠르다. 오. 이형. 근데 전체적으로 다 풀이 방법이 확실히 보이네요. 그러니까 실수가 하나 있을 수 있을 뿐이지 지금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많이 연습한 티가 납니다. 뭐 5차항 계수 같은 경우에는 그쵸? 3차항과 2차항.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5제곱. 그 다음에 2차랑 3차. 그래서 마이너스 4x 5제곱. 1차랑 4차니까 플러스 9x 5제곱. 그죠? 그래서 개수는 그냥 4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차항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 3차는 상수항이랑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1차랑 곱하니까 둘 곱하면 12x 세제곱. 그 다음에 1차랑 2차 곱하니까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과 3차 곱하니까 마이너스 8x 세제곱. 그래서 개수 구하면은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수는 그냥 마이너스 7이다. 잘합니다. 90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항식의 나눗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그쵸? 뭐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검산식으로 똑같이 표현해낼 수 있는 것까지 좀 볼 겁니다.
자, 혹시 그 1페이지에 있는 그 예시 있잖아요. 그 예시를 딱 보고 뭐 당연한 거지 뭐 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정상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6이라는 숫자 자체를 12로 만약에 나눈다고 친다면 뭐 당연히 얘는 뭐 일단 100의 자리부터 없애는 게 핵심이니까 당연히 10배부터 들어가겠죠. 그럼 당연히 12 들어가고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36. 그러면 3 집어넣으면 36 하니까 그냥 빵으로 나오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 이제 검산식으로 놓고 본다면 어때요? 156은 12로 나눴을 때 몫이 13이고 나머지는 지금 0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게 원래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156을 10으로 나눈다. 그럼 얘는 그쵸? 156 자체가 12 곱하기 13에다가 플러스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찢었을 때 나가는 게 지금 13. 그게 몫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찢었을 때 나가는 게 분자에 남는 그 숫자. 그죠? 그게 이제 나머지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를 식으로 놓고 본다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그죠? x 플러스 2로 나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12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12보다 작은 걸로 나와야 되니까 1차로 나누면 당연히 나머지도 무조건 1차보다 미만으로 떨어져야만 될 거예요. 자, 똑같이 그냥 x만 곱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2x. 3x 플러스 6이구나. 그래서 똑같이 그냥 3 집어넣어주면은 되겠네요. 위에서 또 아래 거 빼주니까 그냥 빵.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는 빵이구나. 그쵸? 여기 숫자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100이 나올 수도 있고 1000이 나올 수도 있고. 괜찮죠? 저 검산식까지 다 봤어요. 혹시 조립제법이 다음 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개수만 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괜찮아요? 그렇죠? 이 개수만 쓴 게 되는 건데 개수만 쓰는 걸 조금 더 줄여내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그죠? 이 반복되는 표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뭐 정확한 거는 다음 단원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검산식 쓰는 것까지 문제 없어 보이니까 저기 16번 하나만 해볼게요. 16번. 딱 하나만 하고 유형으로 들어가 봅시다. 유형으로 들어가긴 좀 그런가? 유형은 아니다. 미안해. 곱셈공식 해야지. 얘가 부가 잘못 나왔다.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얘도 마이너스 x제곱인데. 오, 빠르다. 나머지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은 얘는 지워지고 얘네 둘 다 마이너스로 바뀌죠. 마이너스로 썼네. 근데 문제는 남은 애가 또 2차보다 더 크잖아요. 걔 또 나눌 수 있어요. 구경 왔어. 자, 잘했어. 다 풀고 지운 거구나. 지우는 거 좋아하는구나. 화이팅. 암산으로 하진 않았을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들 잘하네요. 와, 잘한다. 이렇게? 오케이.
EX제곱으로 생각하거나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어가지고 거기 아까 잘못 쓴 게 그대로 남았어. 자, 아이고 잘했네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X7제곱, X6제곱, 5제곱, 4제곱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 X5제곱부터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X7제곱, X6제곱, X5제곱.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은 X4제곱으로 나오겠고, 그럼 얘를 없애려면 당연히 X제곱 곱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뒤쪽에다가 그냥 X제곱이라고 씁시다. 그러면은 X4제곱, X3제곱, X제곱 이렇게 되는데, 또 위에서 아래 거를 빼잖아요. 빼니까 얘는 지워지는 게 괜찮은데 지울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로 그대로 남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없애려면은 마이너스 X 한번 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위에서 또 아래 거 빼니까 그냥 플러스 X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검산식을 쓸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 7제곱, 6제곱, 5제곱, 4제곱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저 5차식 X5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그냥 X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보통 이렇게 나눠지는 식을 A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죠. 그 다음에 나누는 식,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이 단원에서는 딱 요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원에서 나머지 정리해서 엄청나게 세게 들어갑니다. 특히나 나머지 정리에서 연결되는 인수정리, 요 인수정리 진짜 잘해야 됩니다. 요 인수정리 잘 못하면 진짜 수투 가서 우주 갑니다. 진짜로. 진짜 우주 가요. 내가 수투 수업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수정리부터 먼저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진짜 식이 완전 산으로 가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드디어 마지막 개념. 곱셈공식으로 갑시다. 자,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모르는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모르는 게 한두 개 정도 좀 나오기는 하죠. 물론 보이는 했을 거예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자, 얘네를 마스터하면은 진짜 오늘 밥값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곱셈 공식 많이 써놓기는 했는데 그냥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공식은 이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 그쵸?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의 그냥 전개해서 생각해주면 되겠는데, 얘는 곱하면 A제곱, 곱하면 AB, 그 다음에 곱하면 BA, 그 다음에 곱하면 B제곱. 그때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얘는 AB로 쓸 수 있구나. 그러면 동명이니까 개수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그냥 외우나요? 사실 공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워낙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빠릿빠릿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만들어지는 게 공식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외우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공식들이 그냥 암기에 의해서만 나오잖아요. 시간 지나면 날아갑니다. 물론 얘가 날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얘 정도는 날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원리를 잘 모르면 어차피 고난이도 문제 안 풀려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뭘 또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나는 이걸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보면은 두 개의 인수가 있잖아요. 이 인수에서 하나의 항씩 곱해져서 나간 게 전개된 항이죠. 그럼 여기도 문자가 하나하나 1차 1차가 골라져서 나가는 거니까 그게 두 번 곱해지면 사실상 A, B가 전부 변수라고 쳤을 때 다 2차 항으로 나가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일단 인수가 두 개니까 A만 두 개 다 튀어나가는 경우, 그러면 B가 빵개 나가겠죠? 그럼 둘 다 A가 나가는 거니까 요거에 관련된 항은 A제곱으로 나오겠고, 어차피 전개하다 보면 A제곱으로 나오는 항은 개수 자체가 1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개수는 그냥 1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A가 한 개 나오는 경우, 그럼 B도 한 개 나오겠죠? 그럼 A가 여기서 나오는 경우, 여기서 나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개 곱해진 A, B에 대하여 개수는 개수 두 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빵개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마찬가지 어차피 그냥 b만 두 개 나가니까 b제곱인데 그런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b제곱. 아,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논리를 여기서 마스터해 준다면은 나중에 혹시 여기서 지금 문과 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문과 간다 그러면 확통 선택하겠죠? 확통 선택한다 그러면 이거 되게 쉽게 나중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항 정리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항 정리의 핵심.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 얘가 마이너스로 튀어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만 마이너스 나오죠. 왜? 이유는 뻔해요. a-b의 제곱을 놓고 본다면 똑같아요. 얘는 a랑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뺄셈은 그냥 음수 덧셈으로 생각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냥 a랑 마이너스 b를 더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두 개 빤 게 나오면 그냥 a만 두 개 나오고 개수는 1개, 그 다음에 한 개 나오면 둘 곱한 거, 그죠?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2b인데 그런 게 총 개수 두 개로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b도 나오지 않겠느냐. 빤 게 두 개 나오면 그냥 얘는 마이너스 b만 제곱으로 딱 한 개만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b가 홀수 개인 경우만 음수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곱셈 공식. 그죠? 이건 뭐 너무 지겹게 많이 나오니까 이거 중학교 때도 한참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전개하는 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어차피 동량 중간에 지워지는 거. 자, 가는 게 되면 오는 것도 당연히 봐야 되죠. 그게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자, 여기 이 세 번째 게 아무래도 요 단원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될 거예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전개한다면 a 세제곱 그 다음에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이요. 그냥 싹 다 전개하면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생각해봐요. 너무 길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방금 한 거 그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만약에 a가 3개 나오면 b는 빵개 나오겠죠? 그쵸? 그럼 당연히 그냥 a 세제곱일 텐데 아니 어차피 얘는 인수가 3개예요. a 다 a 나오는 거 경우의 자체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2개 나오고 b가 하나 나온다. 그럼 당연히 a 2개, b 하나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총 몇 개 나오겠느냐 라는 거예요. a가 이렇게 2개 나오는 경우랑 이렇게 2개 나오는 경우랑 이렇게 2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3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개수가 3. 그 다음에 1개, 2개 나오는 경우 똑같죠? ab 제곱인데 a 나온 경우, a 나온 경우, a 나온 경우 그래서 3개가 될 거고요. 마지막 b가 3개 나오는 경우는 그냥 b세제곱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약간 식을 변형한다면은 a세제곱 b세제곱에다가 요 가운데 게 3ab로 묶으면은 a 플러스 b구나. 엄청 많이 쓰이죠? 진짜 많이 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이 내용까지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스터 단계예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얘만 넘길게요. 3ab의 a 플러스 b. 그렇죠? 약간 좀 인수분해가 껴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뭐 우리가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니까 a 플러스 b 하나씩 묶어볼게요. 그래서 a 플러스 b로 하나씩 묶어본다면 얘는 a 플러스 b가 2개 되겠고 거기에서 a, b 3개 하나 빼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인데 이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서 3ab를 뺐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얘가 사실 저 3번식의 변형 버전이기는 해요. 어차피 전개하면 나오지 않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연습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그냥 얘 전개해요.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은.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요거 성립을 하는데 만약에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된다. 그럼 뭐 b에다가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1차니까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죠? 음수 한 번 곱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b를 2번 곱하니까 어차피 플러스가 될 거야. 얘는 홀수번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번외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아이고 3ab에 a 플러스 b로 묶어낸 거다 보니까 얘는 정리하면은 a 플러스 b로 묶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나오더라. 그쵸? 이것도 같은 곱셈 공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러면은 얘도 마이너스. 얘는 아쉽지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싹 다 바뀌어요. 왜냐면 얘도 어제 마이너스 b로 바뀌니까. 그죠? 하나밖에 없어서. 그럼 여기는 플러스만 되고 그냥 끝나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오늘 하는 내용이 거의 90%는 딱 여기까지야. 요거까지만 마스터해줘도 거의 오늘 내용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우와, 화이팅! 오케이. 가끔 한 번씩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자, 혹시 좀 막 피곤하다. 껌 줄게. 껌 먹을 사람. 줄까? 알았어. 껌. 우리도 먼저 하나? 오케이. 자, 그리고 중간에 잠깐 하나 얘기를 또 하자면, 쉬는 시간 얘기를 내가 안 했어. 쉬는 시간 얘기를. 자, 오케이. 우리가 4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6시부터 10시까지. 근데 미안해. 내가 2번 쉽니다. 2번 쉬는데 6시부터 보통 7시 10분 정도까지 한번 나가고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 쉬고 7시 20분부터 미안해. 딱 자르진 않아요. 이 7시 반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미안해. 내 맘대로 잘라요. 그래서 7시 20분부터 8시 50분 정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시부터 뭐 10시. 몰라. 내가 자주 쉬는 타이밍이 보통 요 타이밍이기는 해요. 그래서 중간이 조금 힘들 수도 있기는 한데 오히려 이때가 집중도가 제일 좋아요. 이때가 제일 집중도가 낮고요. 이때가 집중도가 제일 좋아요. 요때는 이제 끝나갈 때 되니까 또 힘이 나는 경우도 좀 있고. 미안.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요 얘기를 또 안 해가지고 수업하는 내용들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개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필요한 친구들은 그냥 다시 들어와서 봐도 돼요. 저기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은 저 스카이 미디어를 치면은 나와요. 구독. 화이팅. 오케이. 몇 명 없어가지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뭘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지? 이거 아까 하다가 말았구나. 곱셈 공식.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일단 그나마 좀 기본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4번째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공식이에요. 뭐냐면은 2번째 자리에 관련된 거는 3차까지가 기본이에요. 4제곱에 관련된 것부터는 안 나옵니다. 그거는 진짜 현재 교육과정에서 따로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그치만 문제가 있기는 하죠. 예를 들면은 요거 얼마세요?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에 무슨 뭐 4제곱 이걸 구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 전개하는 걸 원하는 건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2문자짜리는 3차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나와요? 당연히 3문자짜리도 시작을 하겠죠. 딱 2제곱까지만 들어갑니다. 2제곱까지만.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한 번만 볼게요. 일단 쓸게.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 그래서 방금 한 거랑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전개된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a만 2개 다 나가는 항도 존재를 하겠고, 그 다음에 b만 2개 다 나오는 항도 존재하겠고, c만 2개 나오는 항도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씩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6개야. 이게 전부 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얘는 a제곱으로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인수가 2개인데 둘 다 a 나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그냥 개수는 1로 나오겠고, 그거는 뭐 a제곱이나 b제곱이나 c제곱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작은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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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 2개 나가는 거 a, b 곱한 거, 그쵸? a, b 나가는 거랑 b, a 나가는 거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a, b의 개수가 2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a, c 2배, b, c 2배. 괜찮네? 오케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곱 제곱 제곱에
둘 곱한 거 2배, 둘 곱한 거 2배, 둘 곱한 거 2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단순하게 그냥 외우고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다행인 거는 여기 마이너스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마이너스는 공식화해서 보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 예를 들어서 a-b 플러스 c제곱 이런 게 나왔다. 외우면은 이게 안 돼요. 외우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b 대신에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a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그냥 플러스 b제곱이겠죠? c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b 대신에 마이너스 b 들어갔으니까 그럼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고 얘는 b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나오고 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화이팅! 오케이,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도 곱셈 공식이라는 게 또 있죠. 여기 9번, 10번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5번째 고난이도 곱셈 공식 뭐예요? 세제곱이 안 나와요. 이게 세제곱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전개와 관련된 문제가 이미 블랙라벨 스텝 3 수준 문제예요. 그 전개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얘가 없으면 그러면 세제곱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값 계산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 전개 중간에 튀어나오는 것 정도까지만 요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요거죠. 요거 전개하는 거. 요거 전개하면은 세제곱 합에다가 3의 BC 뺀 걸로 보여지는 거. 전개하면 나와요. 전개하면 나와요. 미안. 내가 공식,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공식을 암기하는 걸 어떻다?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하는데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우라고 하는 공식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수학상을 통틀어서 딱 2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얘는 그냥 외워야 돼요. 왜? 전개하는데 이제 우주 갑니다. 진짜로. 원리 자체를 찾는 게 되게 좀 많이 힘들어요. 아니, 못하지는 않는데 별로 안 하고 싶게 생겼죠? 그렇죠? 좀 끔찍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조금 일단은 외워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대충 얘기만 좀 할까? 뭐 얘기하기는 것도 조금 웃기긴 하다. 미안해. 그냥 보고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나중에 보통 내가 좀 완전 극상위권들이 되면은 학기 시작할 때 이거 전개를 좀 보여줘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튀어나오는지를 좀 보여주는데 이거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는데 거의 한 30분 정도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멘탈이 한 반쯤 박살나고요. 근데 뭐 심심하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무식하게 전개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냥 전개하면 제 우주 갑니다. 진짜로. 자, 아무튼 얘는 좀 뺄게요. 그러면 공식 암기 2개인데 나머지 하나는 뭐냐? 미안해. 저기 뒤에 가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있어요. 걔는 미안해. 좀 외워야 돼요. 증명이 엄청 어려운 거는 아닌데 식이 쓸데없이 길고 복잡해요. 식이. 그래서 걔는 외워주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a제곱, ab, b제곱에다가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 요거를 곱한 건데 요게 a 4제곱, a제곱, b제곱, b 4제곱이야. 전개하면 나온다. 그럼 얘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쵸? 얘는 외우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얘는 전개에서는 딱히 볼만한 게 없는데 인수분해로 보면은 원리가 보여요. 인수분해적으로 보면은. 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다음 단어에서 얘기하게 될 겁니다. 얘는 만약에 짝수차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에 개수가 2였다면 좋았겠네.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1인데 2로 바뀌었다? 그럼 뒤에서 그냥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겠고 거기서 ab 전체 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구나. 그렇죠? 그래서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플러스 ab 하나 더 해주고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에서 AB 한 번 뺀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인수분해가 만약에 보이는 친구들이라면은 원리가 훨씬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전개해서 보려고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전개로 보는 게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합차식이니까. 그렇죠? 요 관점에서 보면은 어차피 보이기는 합니다. 괜찮죠?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랑 얘가 합차. 그래서 전개한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고난이도에 관련된 공식이고요. 사실 밑에 특별한 곱셈 공식이 있어요. 얘는 거의 반쯤 스텝 3 수준입니다. 얘네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금 생략해보고요. 이따가 나가보면서 설명 필요하면 더 나가봅시다. 참고로 뭐라 그럴까? 요거까지만 마스터한다 그래도 스텝 1은 거의 웬만해선 다 돼요. 90%는 됩니다. 실제로 90%는 이것만 다 써요.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마스터한다 그러면은 99%는 돼요. 99%는. 근데 마지막 저기 특별한 곱셈 공식 있죠? 저거는 1% 정도쯤 돼요. 그래서 아예 내신에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나왔다 하면 무조건 난이도가 높습니다. 몇 문제 되지는 않아요. 이 관련된 게. 그래서 나중에 이 3월 들어가서 봐도 전혀 안 늦어요. 몇 문제 안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7, 18, 19, 20, 21 얘는 쉬우니까 22번이 일단 한 번만 잠깐 풀어볼게요. 22번. 오, 답은 오, 오케이, 화이팅. 하고 있지. 오케이. 90이다. 잘한다. 그죠? 당장 답만 내는 건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근데 왜 굳이 이 문제를 하자 그랬을까요? 그렇죠? 초심자면은 그냥 일일이 다 전개해요. 아니 뭐 일일이 전개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일일이 전개한 게. 근데 아까 전에 생각했었던 그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차피 x만 변수예요. 그러면은 상수항부터 3차까지 나와요. 항이 총 4개 나오겠죠?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3차부터 그냥 한 번에 쓴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어차피 xxx 곱해지니까 그냥 개수 1로 끝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창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2창으로 나온다는 거는 x가 2번 곱해진다라는 건데 x가 이렇게 2개 곱해지면은 개수가 5가 나오겠고 x가 이렇게 2개 곱해지면은 개수가 4 x가 뒤에 거 2개로 곱해지면은 개수는 2 그러니까 2창의 개수는 2, 4, 5를 그냥 더한 걸로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11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창 그럼 1창 같은 경우는 x 나가면은 4, 5, 20 x 가운데 거 나가면은 2, 5, 10 x가 세 번째 거 나오면은 8 그래서 20 더하기 10 더하기 8이니까 38이구나.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 그럼 뭐 2, 4, 5 다 곱해주면 되니까 그냥 40으로 써버리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정도 상태까지 가주자라는 게 내가 원하는 바기는 해요. 꼭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거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직관력이 달라져서 그래요. 직관력이. 솔직히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데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직관력이에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얘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 어려운 이유는 딱 그거잖아요. 다 조건, 나 조건, 다 조건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 되게 어렵죠? 조건 여러 개 나오는 거. 근데 가조건이 막상 해석해보면은 정리 금방 돼요. 얘도 해석해보면은 정리가 돼요. 얘도 해석해보면은 얘가 뭔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나중에 이걸 합치는 게 힘들어요. 결국엔 종합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 종합적 사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얘를 정리하는데 한참 걸려요.
근데 또 얘 정리하다 보면 얘가 또 까먹어져요. 왜냐면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 그럼 얘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럼 이거 합치려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니까 뭐부터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딱 나와요. 얘도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딱 나오고 딱 나오면은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세 개를 혼합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력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최상위권의 싸움은 종합적 사고력. 오케이.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은 좀 해볼 수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는 어려운 거는 아닌데 저기 어차피 지금 곱셈 공식 연습 잠깐 좀 해줘야 되니까 26번, 27번, 28번, 29번. 자, 요거까지 한 번씩만 좀 풀어볼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세제곱으로 써주면 돼요. 오케이. (29번도) 해주라. 오케이. 와, 다들 잘한다 진짜. 요게 딱 27번까지는 그래도 좀 익숙할 수 있는데 이게 28번, 29번까지는 뭐 괜찮은데 28번이 좀 헷갈려요. 그쵸? 여기 많이 안 보다 보면은 오케이. 많이 안 보다 보면은 이제 좀 그쵸? 좀 그래요. 근데 지금 만약에 바로 안 보인다고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어차피 이거 관련된 문제 맨날 똑같은 걸로 돌고 나와요. 하다 보면 이제 지겹게 보게 됩니다. 자, 일단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태니까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5x를 a라고 치고 2를 b라고 친다면 얘는 a제곱, 가운데 게 ab, b제곱. 그쵸? 그럼 a-b에다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니까 얘는 종합적으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요거 세제곱이니까 125x 제곱, 5x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8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제곱, 그쵸? 제곱, 그 다음에 둘 곱한 거 2배, 둘 곱한 거 2배, 둘 곱한 거 2배, 그쵸? 그래서 얘는 4xy, 그 다음에 12yz 플러스 6xz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8번.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x를 a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를 b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2를 그냥 c라고 본다면 얘는 a제곱, 얘는 b제곱. 얘는 뭐냐? 마이너스 ab네요. 미안해. 글씨가 너무 조금해서. 그쵸?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면 ac 곱한 거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c. 그 다음에 플러스 y는 bc 곱한 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c. 그 다음에 1은 그냥 c제곱이죠? a, b, c 합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c. 그쵸? 이렇게 나온 상태라서 얘는 그냥 세제곱 합에서 3abc 뺀 거구나. 그쵸?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저기 있었던 거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a에다가 x 집어넣으면 이상하다. a에다가 x 집어넣으면 x 세제곱이 되겠고요. 이 색깔 거의 다 썼네. x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y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3xy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3x를 a로 잡고 2y를 b로 잡아주면은 a제곱, ab, b제곱. 그쵸? 얘는 지금 플러스, 그 다음에 a제곱, 얘는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요게 b제곱.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결국 정리하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뭐 합차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한다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뭐가 되죠? 4제곱이니까 81x 4제곱. 그 다음에 제곱 9x제곱에다가 4y제곱이니까 9, 4, 36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b 4제곱이니까 16y 4제곱이 될 거예요. 와, 잘했어. 잘했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유형 문제로 좀 가볼게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혹시 질문 있는 사람?